자, 이 시간이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모든 경제 방송 다 이기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지원 아나운서 브리핑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수급 특징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뭔가 비밀 병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원숭이 조창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도 두창 관련주들의 눈길이 끌었습니다. 녹십자 MS 보시는 것처럼 시간외 거래에서 사간가 기록했고요. 이 밖에도 관련주로 묶이는 미코바이오메드가 8%대 강세 보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유상증자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아센디오인데요. 아센디오가 장 마감 후에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름세 보였습니다. 니켈 관련주들도 움직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공장의 화재 소식에 니켈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아센디오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9%, 9.72% 강세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재건 관련주들도 움직였는데요. 우리 종목에서는 진성 TC가 재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본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잘 해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백신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갑자기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특징적이고. 네. 근데 이제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 시간의 거래에서 뭐 특징적인 종목을 보셨다고 하는데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선정은 진성 TC로 무난한 종목으로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전거래 이 특징주의 한미글로벌이 거래 대금이 시간에서 거의 100억 터졌거든요. 그러면 네. 저희 한미글로벌을 먼저 좀 볼까요? 네, 거래량이 100억이 시간의 거래에서 터졌다. 네, 한미글로벌. 네, 26만 주나 터졌고 사실 이게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물음표가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게 실적은 사상 최대예요. 게다가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주주의 지분 매도가 있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7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모펀드가 받아가는 구조예요. 받아갔다. 근데 사우디 쪽 펀드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은 세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예. 사실 실적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주가로 치면은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데 최대 실적에다가 만약에 사우디에서 이제 이슈 수주가 나오게 되면 아마 가능성은 가장 높죠. 아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랠리는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고점 테마주가 고점에서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 고점 시그널로 해서 좀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빈살만이 목요일 날 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슈 해소에 따른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간에서 거래량이 100억 정도면 사실 적은 종목은 아니고 네. 작은 종목이면 사실 상하가 들어가서 이제 상장량 뭐 몇백만 주 깔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도 조금은 한 번 정도의 슈팅은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수급이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들어왔는데 특히 빈살만 방문 직전에 네. 사우디 쪽으로 사우디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호재로 인식을 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 게다가 이제 시간에서 외국인이 네. 좀 많이 들어온 걸로 많이 샀다. 네. 그 한미글로벌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 이후에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며칠 연속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투자 유의점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내지는 그쵸, 좀 일단, 짧게 봐야 한다. 어제도 음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예, 어제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수급 쪽 보시면 이제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하신다면 오늘 조금 크게 상승이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봐요. 확률상으로는. 근데 만약에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 빈살만 방한 이후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잖아요. 이게 기타 법인에서 28,000주가 넘게 나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서 공시했었던 그런
이 물량들이 빠져나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재가 해소가 된 거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거의 17% 조정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다면 2차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가능성도 일단 보시자. 다만 현재 시점 이슈에 대한 소멸과 단기적으로 이제 시간에서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대응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은 진성 TC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예, 네. 자 한미글로벌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많이 폭발한 것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고 네. 또 특징주로는 진성 TC도 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스코 그룹주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포스코 ICT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엑살 관련주들도 강했죠. 그 속에서 삼성전기가 12일 연속 담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계에서는 태양광 관련주 OCI도 계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금지하면서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이 한국 기업들에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폭보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관 쪽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도 역시나 신재생에너지를 담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OCI를 연속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기관 쪽도 볼까요? 개발 기대감의 삼천리 12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5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기관은 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해서 임플란트 기업들에도 계속 눈길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증권사에서는 임플란트 업체들이 10월에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고 덴티움을 선호주로 뽑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덴티움 1.26% 상승세 보였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XR 시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빅테크 업체들이 XR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모두 3일 연속 담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매수하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바뀐 게 어제는 또 제약바이오주들의 집중을 그 네.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본 게 느껴지고 덴티움과 같은 덴티움 클래시스 혹은 오스템 인플라 같은 의료 장비 그쵸. 기업종들에게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하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십니까? 네, 저는 이 OCI를 선택을 했는데요. 외국인에서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종목군들 대부분 이제 이전 시간들에 좀 다뤘었기 때문에 요즘엔 조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8거래일째 연달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런 관망 심리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의 흐름이 좀 낙폭과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건설기계 쪽을 좀 2번 정도 연달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G20에서도 사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도 부분에서는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중국을 좀 배제하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치킨 게임을 통해서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중국 쪽을 배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반사 수혜를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에서는 폴리실리콘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OCI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에 대한 이런 점진적인 성장 흐름은 결국엔 OCI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의 탄력 움직임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이런 조금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지게 되고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쪽으로도 수급의 매기가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OCI를 조금 선정을 해봤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CI는 사실 그 폴리실리콘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싼 중국과 경쟁력이 더디다라고 해서 그쵸. 다른 신재생 오를 때 못 올랐어요. 네, 맞아요. 전 세계에 1등하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 중국에서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대신에 한국 거 사는 거 아니냐. 중국 거 수출 못하게 하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OCI가 거론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넘어간 것 같아서. 그렇죠.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건 패권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굽히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과점 시장이라든지 사실 히토류 부분도 중국이 항상 협박하는 카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네. 미국 쪽에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시나리오예요.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도 태양광 주식이네요.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온 상황에서 네. 이제 매물대 벽 위에서 조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재생에너지 쪽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좋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쪽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3분기 실적은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 컨센을 좀 상회를 했죠. 매출 부분에서는 한 자릿수 성장을 나왔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20%가 넘게 좀 상승을 해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향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좋고요. 특히나 이제 그 횡보하는 라인에서 연기금들이 계속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장기적인 의미 자체는 퇴색이 되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높아진 상황에서도 연기금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해준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로는 태양광 에너지 기업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사모펀드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특징주 톡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수주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2차 전지 관련주 그 안에서는 삼성 SDI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과 함께 LG 이노텍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SM을 중심으로 엔터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SM은 자회사들의 호실적, 여기에 총괄 프로듀서와 이어져 있는 라이크 기획의 계약 종료를 통한 정상화가 상승 요소로 평가가 됐습니다. 또한 주요 엔터 기업들이 엇갈린 3분기 성적표를 발표했죠. 지배 구조를 개선한 SM의 목표 주가는 크게 상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관련주들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방송 미디어 쪽, 그 속에서도 아프리카 TV에 주목을 한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화장품주들이 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눈에 띄었죠. 그 중에서도 LG생활건강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여기에 광군체 매출의 선방 소식에 사모펀드가 주목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모펀드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예, 분위기 분명히 바뀌었어요. 관심 업종들이 좀 골고루 펼쳐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집중을 했었다면 사모펀드 특징주 가운데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 뭡니까? 네, 저는 CS윈드를 골랐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시네요.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그런데 제가 이전에 현대도산 인프라코어로 아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줄 때 개인들은 좀 팔고 있었고 이때도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좀 투신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CS윈드도 비슷합니다. 외국인 기관은 순매수가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또 특히나 이
시점을 또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돌파 매매식으로 해서 그 윗단까지 열릴 수 있어서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좀 나왔죠. 풍력 관련된 정책이 나왔고 연간 1.9기가와트에 대한 이 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투자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런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고루고루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거의 뭐 50% 이상 전년 대비 상승을 해준 상황이고 그다음에 풍력 타워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하부 구조물까지 좀 연이어서 이런 사업성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CS-윈드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CS-윈드, OCI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